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이면은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이 뭐 힘을 내면서 좋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좋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의 전략을 저희가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추석 전에 뭐 정리하실 분들은 이미 다 정리하셨을 거고, 이제 후를 10월을 예상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실 텐데, 자,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 기사에도 나왔고 뭐 역사적으로 한번 통계를 봤더니 추석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추석 랠리가 나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평론가님이?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자료를 내놨는데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의 추석 전 거래일 5일 거래일이죠. 근데 주가 상승폭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0.45%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추석 전에는. 네, 그렇죠. 추석 전에는 5거래일 동안은 한 0.45%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한 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제 소폭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폭도 사실 1%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한 0.45% 정도 이제는 하락을 했다. 추석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좀 통계를 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석 전에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손실에 대해서 이제 털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연휴 전, 그러니까 긴 연휴 전에는 이러한 랠리가 보였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게 또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까 평균 한 1.17% 정도 이제 상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올랐고요.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저가가 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 추석도 과거와 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뭐 그럴까요? 아시겠지만은 네.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뭐 코스피 지수가 한 1.29%, 그러니까 3% 이상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 네. 거 본다면은 뭐 과거와 사례와 이번 사례도 좀 추석 전에는 좀 비슷하게 갔다. 그러면 만약에 과거의 사례, 자꾸 제가 사례 연구 하는데 네.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봤을 경우에도 그렇게 된다면은 추석 후에 이번 추석 후에도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권사 리서치를 또 한번 소개해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가 매수의 기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께서도 이렇게 역사적 흐름, 그다음에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주가 시장이 추석 연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긴 연휴 전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니까 뭐 이번에도 그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석 이후죠. 추석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일단 오현진 팀장님은 추석 이후에 증시가 조금 더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포인트를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어쨌든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뭐 지금까지 시장이 그랬고 앞으로의 시장도 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급을 좀 봤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그쵸.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연속성 있게 나타났으면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기관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또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후반까지 이제 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개인 없이는 증시가 받쳐주기가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휴를 앞둔 그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그 오후장의 지수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상승폭이 뭐 크게 나타났었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뭐 한 번쯤 끊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뭐 시장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등락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소가 안 됐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미국 대선, 특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선에 실패하면은 뭐 불복한다, 뭐 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특이한 이제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역시 종목에 대한 집중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관심 섹터로 화장품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그 시황 때 설명드렸지만 중국 경기가 어쨌든 회복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복 속도는 물론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분명히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한 이슈 아직 소멸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이죠. 10월 달에 이제 방한을 추진한다라는 거죠. 왕이 부장이 온다고 뭐 화장품주 실적이 좋아지냐 그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중국의 주요 인사가 한국을 온다는 게 한한령 완화 그리고 화장품주 실적 개선 이거는 공식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국만 연휴가 아니란 말이죠. 중국도 그쵸. 이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그 국경절, 중추절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제 선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수 부양책이 뭔지 지금 딱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달 초 정도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윤곽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 중국 소비주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뭐 화장품주, 뭐 카지노주, 뭐 웬만한 종목군들 엔터주 빼고는 거의 다 이제 하락세 바닥권에서 이제 막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화장품주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주를 지금 위치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아마 추석 이후에는 가장 이제 안정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있겠죠. 화장품 대형주 중에서 거의 대장격인 종목인데 차트를 봐도 이제 16만 원대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락했었던 가격이 거의 15만 원, 16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거의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렇네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밀릴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모아가는 전략 짜시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토니모리라든지 에이블 CNC 다른 종목군들 대부분 차트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하락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주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만약에 시진핑 방한 이슈까지 가시화된다. 그러면 뭐 카지노주라든지 이런 쪽까지 관심을 좀 확장시켜서 보는 쪽으로 진행해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은 이제 추석 이후에 살펴볼 것이 중국 관련 소비주를 살펴보자.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일단 뭐 선별적으로 먼저 순서대로 따지면 화장품 쪽을 먼저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권혁준 평론가님께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빅히트의 공모 청약도 있고 네네. 상장도 있고 또 카카오 페이죠. 카카오 네. 페이의 상장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추석 이후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IPO가 굵직이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좀 의외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상장 준비를 이제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2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카카오뱅크보다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굉장히 무르익고 있고 이런 거대 이제 IPO 시장에 대한 관심사는 역시나 단기적인 이슈간에 계속적으로 추석 이후에도 이끌어 갈 것 같다. 그래서 대형 IPO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추석 이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할지 업종도 확인을 해봤고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PO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두 분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연휴 쉴 동안 이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